민주주의를 긋다 2-9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129페이지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460페이지 참고서적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의거실록 2012 권보들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권영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980년대에 맞서다 푸른 역사 2019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녹두 서점의 5월 한겨레 출판 2019 김상집, 윤상원, 평전, 동력 2021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 평전, 민주화운동의 숨은지사 자유문고 2014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 역사 202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식태조사연구 진실의 힘 2018 박경목 식민지 근대과목 서대문 형무소 1빛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나산초당 2019 서울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긋다 서울책방 2019 송우혜 왕세자 혼을 결혼의 비밀 푸른 역사 2010 오승훈, 엄지원, 최하얀 백투더 1919 철수와 영희 202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2019 유시민, 이해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1990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편집위원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 대장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7 129페이지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경성부민관 징정부민관이다. 구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한 해석 당시 경성전기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주는 대부분 도쿄에 살고 있어 그 수익은 거의 본토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성에 사는 일본인들조차 이에 붕괴하여 총독부의 직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부민관을 지어 기증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구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주식회사가 기탁한 공공사업 시설비로 건축되었으며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졌다.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건평 584평에 지상 3층, 탑부 9층으로 건축되었다. 내부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을 배치하였는데 대강당의 수용인원은 1,700여 명이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요즘말로 하면 시민회관으로 당시에는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신식 건물이었고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다. 일제말 군국주의를 강화해 갈 무렵 이곳에서는 한국인들의 황민화를 부추기는 각종 정치 집회와 공연 예술이 열렸다. 이광수 등이 학병 지원을 권유하기 위해 연설회를 개최한 곳도 이곳이었다.
1945년 7월 24일 이곳에서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 朴춘진이 결성한 대의당, 따이당이 주관하는 아시아민족 분격대회가 열렸다. 박춘금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인을 색출한 공조로 중의원까지 오른 민족 패륜하였다. 그가 조직한 대의당은 대표적 친일단체의 하나로 여기에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 박흥식, 벼싱즈, 주여한, 주여한 등이 가담했다. 이날 박춘금의 강연이 끝나고 웅변대회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 시한폭탄이 경음을 울리며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대의당원 1명이 현장에서 폭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철저한 정보 통제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민관 의거는 다른 의거들에 비해 지명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제는 부민관 일대는 물론이고 경성이론의 비상을 선포하고 범인 색출에 열을 올렸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고 해방 후에야 강윤국, 유만수, 조문기가 거사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유만수 의사는 경성전기 소유인 수색변전소에서 폭파에 필요한 료관을 입수할 수 있었다. 강윤국, 유만수, 조문기. 유만수 경성전기 소유인 수색변전소에서 폭파에 필요한 료관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부민관은 미군 사령부로 사용되다가 6.25 전쟁 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던 중앙청이 복구되지 않아 1954년 6월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이래 1975년에 여의도로 옮기기 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고려대 시위대의 최종 목적지로 시위대는 중간에 90여 명의 연행자가 생겼지만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진을 계속해 학교에서 출발한 지 불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된 오후 2시 20분경에 약 1000여 명이 국회 앞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마침 개회 중인 국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연행 학생 석방과 대통령 또는 내무장관이 직접 나와 부정선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4개 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경찰들은 국회 앞이라 국내외 보도진을 의식해서 강제 해산시키지 못하고 시민들이 접근만 막았다. 131페이지 4.18 당시 국회 앞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유진호 총장. 오후 4시에 유진호 총장이 달려와 설득하고 고대 출신 민주당 이철승 의원도 가세했다. 고대. 오후 6시경 연행학생이 전원 석방되자 40분 후 농성을 풀고 을지로로 귀격길에 올랐고 해산에 반대하고 그 자리에 남은 학생 40명은 8시 10분경 150여 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1960년 4.25 국회 앞 교수단 시위대의 모습. 데모群众들이 조용히 宣言文明도를 듣고 있다. 선언문 낭독, 宣文 낭독. 이곳은 4.18뿐 아니라 혁명을 완성한 4.25 교수단 시위의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다. 교수단이 종각 앞을 지날 때 빌딩에서, 병원에서, 미정원에서, 서점에서, 상점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쳤다. 교수단 시위대는 종각을 끼고 을지로로 가서 6시 40분경에 미 대사관을 지나
6시 50분 목적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계엄사령부의 방송 차량이 나타나 지금은 계엄 선포 중이니 시민 여러분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자 교수단은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다시 낭독한 후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고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어두워지는 국회 앞에서 교수단의 시위는 7시경에 끝이 났다. 133페이지 1928년에 준공된 옛 대법원 청사. 옛 대법원 현 서울시립미술관. 4월 19일 11시 반 학생대표 3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으니 9명의 대법관에게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라고 제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요구를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어서 행정처장을 면담하고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1. 3.15 선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2. 선거소송을 양심적으로 판결해 주겠는가. 3.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강권을 써 본의 아닌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규명하라. (12시 10분경) 동국대생과 근국대생 500 내지 600명이 법원 군에까지 몰려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들은 경무대 쪽 시위대에서 응원 요청이 오자 15분 만에 철수하여 그쪽으로 이동했다. (4.19) 혁명 학살 주범들의 재판. 혁명 이후 정치 깡패 두목이 된 이정재, 임화수,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장관이던 최인규, 경무대 경호실장이던 곽영주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 196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34페이지 옛 동양극장터 현 문화일보사. 동양극장은 1935년 준공되었다. 홍도야 울지마라는 1936년 7월 하순에 막을 올린 동양극장 최대 흥행 작품이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가였다. 무명작가 임성규를 일약 최고 인기 상업 작가 자리로 올려놓았던 이 작품의 주연은 홍도 역은 차홍려, 홍도 오빠 역은 황철, 홍도 애인과 남편 역은 한일송이 맡았다. 애인과 남편이 같은 뜻이 아니란 뜻인데? 근데 한 사람이 맡았어? 1인 2역? 차홍려와 황철은 당시 동양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극배우, 남자 연극배우였다. 이런 인기에 걸맞게 이 극장은 회전무대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해방 후에 동양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으며 4.19 혁명 당시 동양극장에는 두 자매가 상영 중이었다. 동양극장은 이후 현대그룹이 인수하여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극장은 많은 연극인들과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10일 새벽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현대건설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문화일보사가 들어섰다. 현대는 동양극장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지하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면피하려고 했다. 2001년에 KBS에서 동양극장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4월 19일 이곳에서도 깡패들의 만행이 일어나 시위대원 최기태 20 경성전기공고 3년 학생이 타살되었다. 이기봉 일가의 사진 136페이지 옛 이기봉 집터 현 4.19 기념관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기봉은 경찰의 총격에 대해 총이란 쏘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부인 박마리아는 대한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에게 전국 반공청년단 단원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학생 시위 하나 못 막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기봉 일가는 이승만 하야가 결정된 다음 날 새벽 4월 28일 새벽 경무대 별관에서 당시 육군 소유였던 장남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권총으로 차례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였다. 웬일이야. 이승만 독재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기봉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다. 4월 19일 이기봉 집 앞에서의 희생자는 인근 인창고에 재학 중이던 17세의 박건정 등 4명이고 4월 26일의 희생자는 25세의 임기택 등 4명이었다. 4.19 혁명 후 이기봉 집 안뜰에 세운 4.19 영령봉안소 4.26 이기봉차에 올라 환호하는 시민들 이기봉차가 4.19 기념관에 보존되었어야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졌다. 한정기 19세 남 화광고등공민학교 4월 19일 서대문 파출소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윤광현 20세 남 배문고 재학 4월 19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신보웅 20세 남 4월 19일 서대문소 앞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서대문소 앞에서 조진구 22세 남 4월 26일 서대문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양대춘 22세 남 4월 26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박호진 22세 남 4월 19일 서대문 로터리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138페이지 해화동 고려대 코스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앞 114쪽 참조 이화장 1945년 10월에 귀국한 이승만이 늦게 귀국했네. 처음 1년 6개월 동안 기거했던 그러면 50년, 51년, 10, 11, 12, 1, 2, 3 45년, 46, 47년 5월인가? 기거했던 곳은 뭐야? 1945년 10월에 귀국한 이승만이 처음 1년 6개월 동안 기거했던 곳은 도남장이고 이후 마포장을 거쳐 마포는 전번에 담담정인가? 거긴가? 담담정 다시 옮긴 곳이 이화장이다. 세 번째 당시 실업과 권영일 등 30여 명의
독지가가 나서서 독지가가 뭐야? 이승만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에서 구입한 집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이화장 정문 앞에 인평대군의 석양루가 있었다고 한다. 이화장 건물은 전통 한옥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시대상을 수용하여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1947년 5월에서 8월까지) 개회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폐회하자 그해 가을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1947년 45년 그러면 1년 반 사이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폐회하자. 자기네 국가가 아니니까.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한반도에서 총선거 실시와 독립정부 건립을 결정하였다. 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참. 이로써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고 신탁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1948년 초에 입국한 유엔 한국임시유엔단은 한반도 총선 실시를 추진해 나갔다. 유엔은 소련이 임시유엔단의 북한 입국을 반대하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였다. 이때 한국당도 단독 선거를 반대했지만 한독당, 이승만과 한민당은 한독당도 있고 한민당도 있고 단독 선거를 적극 지지했고 결국 1948년 50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이승만은 이화장에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이화장에서 마지막 모습. 이화장에는 조각당이 있다. 제헌의회에서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1948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이곳에 조각본부를 두고 국무총리와 12부 장관을 선정했으니 이곳이 정부 수립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50 선거 때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얻은 곳은 한민당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한민당 당수 김성수를 이화장으로 불러 한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를 거절했다. 결국 1948년 7월 17일 반포된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삼았다. 12부 장관 선정에서도 한민당은 반 정도의 입각을 예상했지만 김도연 한 명만 입각했다. 참고로 김도연은 28 독립선언의 주역 중 한 명이다. 두 번 배신당한 한민당과 그 후신 민주국민당은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승만은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에 공산당 출신인 조봉암을 임명해 세인의 의표를 찌른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업적 중 하나인데 한민당의 기반인 지주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송여찬 겸 군사령관은 50분간 이 대통령을 방문해서 사태를 설명하고 수습책을 제안했으며 일반인 3명, 대학생 1명, 고교생 1명으로 구성된 시위단 대표 5명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통령은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 140페이지
이승만 하야성명.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또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국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141페이지) 김수영 시인 옛 집터 종로 6가 116번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려있는 한국 현대시 대표 작가 김수영 시인 1921년에서 1968년까지는 4.19 혁명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김 시인은 종로 관철동 58-1번지에서 아버지 김태욱과 어머니 안행순 사이에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종로 6가 116번지는 그의 고모 집이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을 여기에서 보냈다. 그는 근처에 있는 효재초등학교에 1927년 입학했다. 27년? 6살에 입학했다고? 빨리 입학했네. 1935년 설린상업학교에 입학하면서 이곳을 떠났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23살에 일본에 건너갔네. 23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상대 전문부에 입학했다가 3년 후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했고 1950년 4월 김현정과 결혼했다. 1950년? 몇 살이야? 29살? 하지만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가지 못하고 8월 30일 의영군으로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탈출하여 충무로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국군의 포로로 취급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의영군으로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탈출하여 충무로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국군의 포로로 취급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1952년 여름에야 석방되었고 2년 후 일사후퇴 때 1954년이네. 피난 갔던 가족과 합류하였다. 이후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영문번역에 종사하다가 2년 후 마포구 구수동 41-2번지로 이사하여 양계업을 했다. 1968년 석방되고 1954년 그러면 1956년이네. 1954
1868년 6월 15일 동료 문인들과 과음을 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버스에 치이고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142페이지 김수영 시인 옛집 폐쇄지적도. 폐쇄지적도가 뭐야? 정로 6가 116번지가 김수영 시인이 1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본가이고, 16번지 110여기가 본가. 골목길 맞은편 120번지가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집이다. 고광호 여기가 고광호. 현재 김수영 시인의 생가 표지석은 탑골공원 맞은편 정로 2가 56-17번지에 있고 12화 문학관은 도봉구에 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옛집은 한 곳도 보존된 곳이 없다.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어릴 때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한옥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1938년 설린상업학교 재학 시 친구 고광호와 함께한 김수영 시인. 정로 6가 116번지 옛집에 대한 기록은 김수영 시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서울로 올라온 후인 195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낙타과음 루어토꾸어인이란 에세이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과음을 한 다음 날 쓴 에세이이다. 나는 지금 낙타산이 멀리 겨울의 햇빛을 받고 알을 낳는 암탉 모양으로 유순하게 앉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다방의 창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 동대문 안에 있는 고모의 집이었고 목도리도 모자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143페이지 동대문. 정도전은 도성의 동쪽 문을 흥인문, 싱름문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도전은 도성의 동쪽 문을 흥인문. 지금 현판은 흥인지문. 지자가 하나 더 많이 들어갔네. 싱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 지자는 형상이 청룡처럼 생겼으므로 내사산 중 가장 기운이 흐한 낙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4.18 때 동대문을 돌파하는 고대생들. 흥인문은 태조 5년 9월 24일에 석성문의 완성을 보았다. 석성문이 완성되고 다음 해인 1397년 1월 27일 태조 자신이 직접 동대문에 나가 옹성이 들어설 땅을 살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28일 흥인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보고 라는 기록에서 옹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대문 문루는 옹성과 함께 태조 때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문 문루는 문종과 단종 때 중수를 한번 하고 조선조 말까지 튼튼하게 유지되었다. 이 중수 후 415년 만에 동대문이 중수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과정은 1958년 동대문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발견된 고종 6년 1869의 상량문으로 알 수 있다. 공사는 훈련도감이 담당하고 고종 5년 1868 10월 2일 착공하여 고종 6년 1869 2월 20일 정초 3월 11일 상량하여 3월 16일 완공하였다.
지금 보이는 동대문의 누각은 1869년 고종 6년에 중수한 물루이다. 동대문은 3.1운동 시위 현장이고, 동대문에 가겠네? 그러면 3.1운동 시위 현장이니까 4.18 고대생 돌파의 현장이자 4.19 고교생 시위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대문은 과거사뿐 아니라 현대사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인 셈이다. 현재는 성곽복원이 이루어져 북쪽에 낙산성곽공원이 조성되었다. 운동 현장 신설동 로터리 145페이지 4.19 혁명에 앞장섰던 고려대학교와 대광고등학교, 강문고등학교, 현 영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신설동 로터리였다. 이곳의 위치 때문에 수많은 시위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신설동 파출소 역시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안병채 11세 남 동신국민학교 4년 4월 19일 신설동 사거리 시위대열에서 희생된 고해길 20세 남 4월 19일 신설동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곽종한 20세 남 4월 19일 신설동 로터리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원일순 14세여 서울사대 부속 중 재학 4월 19일 신설동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신설동 파출소가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960년 4.19 146페이지 대광고등학교 4월 18일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정치 깡패들의 테러 소식을 듣고 분노한 대광고 학생회 임원들은 밤을 새워 시위 계획을 세우고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밀가루 포대를 이어붙여 현수막도 만들었다.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시위가 시작되었다. 3학년이 선두에 서고 1, 2학년이 뒤에 섰다. 처음에는 뛰어나오느라 대열을 제대로 짜지 못했지만 동대문에서는 정연한 대열이 되었다. 대광고 시위대는 종로 5가에서 경찰과 반공 청년단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상당수는 해화동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들이 내지르는 함정은 대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 경무대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2006년 교내 그날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다. 대광고 학생들의 결의문에도 3.1 정신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수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연주하고 있다. 1960년 4.19 147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의문과 구호 민주주의 스쇼하자. 우리는 제2세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선포한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정사를 내일에 물려받을 주인공으로서 붉게 피발리고 정사를 계승받기는 싫다. 그리고 3.15의 불법과 불의 강제적 선거로 조작된 소위 지도자들은 한시바삐 물러나야 한다. 부러워하던 형제들이여, 대한의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 정치는 결코 죽지 않았다.